지금 좋은 질문에 항성님 옆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서운한데? 궤도의 과학 속으로. 아, 훈훈하다, 훈훈해. 야, 우리 훈훈한 우리 두 뮤지션 모시고 이렇게 또 방송하게 됐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페퍼톤스입니다. 아,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네. 야방의 귀재 페퍼톤스가 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음악하는 잔머리가. 네. 저희 둘이 이제 밴드고요. 페퍼톤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만들자 해서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활동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맞아요. 20년 동안 여러 무대와 뭐 여러 가지 또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런 자리는 사실 처음이라서 떨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또 공대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좀 재밌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우울증을 위한 뉴 테라피 이인조. 나는 자기소개 한 시간 없어요? 제가 이제 요 멘트하고 넘기려고. 그래요. 네네네. 좋아요. 네. 네, 한 줄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2인조 밴드, 밝고 긍정적인 음악을 만들어가는 분들이신데 이장훈님도 한번 간단하게. 네. 교도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이에요? 네. 페퍼톤스 밴드 20년째 하고 있고요. 음반 나왔던 얘기 해줘. 저희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20주년 기념 음반 20 Plenty를 발매를 했습니다. 네, 20곡이 들어있고요. 10곡은 동료 뮤지션의 소중한 리메이크, 그리고 나머지 10곡은 저희 페퍼톤스의 신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들어도 20곡이면 꽤 많아요. 네. 약간 자동답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자자자자자자. 네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가 많이. 저희가 홍보 중이거든요. 사실. 홍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20곡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타이틀곡은 라이더스라는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준비해왔고 많이 신나는 곡이고. 라이더스 한 소절 가능합니까? 네. 밤새도록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이 노래. 와, 역시 20주년 네네. 다르다. 20년 차 가수 다르다. 네네. 와. 20년의 열륜입니다. 가능합니까? 무반주로 바로 이렇게. 아주 시간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게 열륜이네요, 이제 과학 진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런 거 할 것들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진짜로. 인사 시간도 없는. 네네. 네, 사실 오늘 이 두 분이 진짜 수제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동기 두 분이시죠. 일단 우리 신재평님, 기타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에 대해 아주 굉장한 재능을 갖고 계시고. 미디 프로그래밍이 아하. 있는데 컴퓨터 음악을 이렇게 시퀀싱을 할 때 맞아요. 그걸 또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페퍼톤스의 사운드를 만드는 모든 악기를 다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죠.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다루진 못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음이 되고 그걸 또 이제 건반으로 다 재현할 수 있도록 신서사이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또 실제로 세션이 연주할 때는 굉장히 난이도 높다 그러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 미디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사운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공연으로 옮길 때 연주하시는 분들이 애먹기는 하죠.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이제 그 카이스트 시절부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시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걸로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시다가 이제 음악을 하겠다. 요거 사실은 거의 뭐 우리 하이틴 드라마 단골 멘트 아니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네가 왜 굳이 이 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장원 씨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업과 음악과 병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옆에서 계속 꼬셨거든요. 그냥 음악하자. 지금 그냥 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장원님 같은 경우는 네네. 원래 우리 신재평님께서 밴드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좀 네가 가서 말려봐라 친하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같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말리러 갔다가 나도 같이 하는. 아니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리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저는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재평이는 음악 외길을 걷겠다. 완전 다 끊고 강한 다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는 장원이는 뭐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하고 하니까
재평이를 말리는데 장원희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너는 아직 올인이 아니니까 네. 가서 좀 해봐라 이렇게. 네. 재평아 너도 대학원을 가면서 좀 이렇게 병행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던가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달라고. 외길 인생 말고 이렇게 해라. 네, 뭐 그랬을 때가 있었지, 그지? 그랬을 때가 있었지. 맞아. 네, 결국 그래서 우리 장원님도 같이 하시게 된 그럼요. 올인하게 된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짤이 있어요? 형 구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잡혔어. 이거 짤이 아, 네네네. 형 네네. 드디어 음악 안 하게 된 거야? 아니 나도 하려고. 같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잘 되시니까. 네, 뭐 20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맞아. 네, 지금 뭐 20년이었어. 절로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원님께서는 천문 동아리 회장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그 스펙이 천체 관측 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건데. 주로 어떤 거 그쪽으로 보셨어요? 어떤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하실까봐 그게 좀 아.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거 보셨어요 주로? 밤하늘이요. 밤하늘. 빈 공간을 오히려 약간 그 허블 딥필드처럼.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슬슬 귀에서 피가 나려고 그러는데 밤하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딥스카이는 보지 못했었고 제가 또 도시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대전광역시라고. 그렇죠. 별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 말을 좀 딥스카이 네.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딥스카이란 말을 꼭 하고 전문 용어가 싶은데 나오네요. 네. 딥스카이를 좀 보진 못했고 뭐 네. 그냥 그런 뭐 큰 성운 막 이런 것들은 좀 봤었죠.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우리가 지금 은하라고 알고 있지만 네네네. 과거 이제 성운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날씨 좋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꼭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잡광이 좀 없어야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또 잘 보이는 거구나. 높은 데 올라가면 또 싹 좀 있죠. 그 잡광이라는 게 도시여도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잡광이라는 거는 사실 360도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도심에서는 좀 쉽지 않고 소백산 같은데 네네네. 아주 높잖아요. 아주 거기서 높죠. 이제 네네. 육안으로 안드로메다 보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봤습니다. 또 보셨다니까 또 어떻게 할 말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점 중에서 얘는 별이고 얘는 은하고 그걸 어떻게 찾나요? 그건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찾아줘요. 저도 그 애플리케이션 스카이워크 저도 갖고 같은 있어요. 거. 네, 저도 갖고 있어요. 요거 잘 찾아줍니다. 그게 나오고서 완전히 모든 게 이게 달라졌어요. 정말 심플해졌죠. 네네. 사실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그 이 페퍼톤스의 음악 자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페퍼톤스가 그룹명인데 일종의 장르다. 페퍼톤스라는 걸 들으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음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예측치가 있어요. 쟤는 저렇게 할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해서는 새롭지가 않으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쟤는 저렇게 할 거야. 아유 이번에도 또 저러는구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기대를 하는 게. 근데 페퍼톤스가 지금까지 20년간 비슷한 음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나오잖아요. 또 기대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번에도 페퍼톤스의 음악이겠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다른 형태일 거다. 그러니까 같은 장르에서 또 새로움을 줄 거다.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거를 20년간 충족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페퍼톤스가 장르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역시 내가 뭘 했어. 그래도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난 이제 알았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오늘 알았어. 네. 왜냐면 도파민의 영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장르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외길 인생을 파왔는데 매번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준다라는 게 페퍼톤스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매번 비슷하다는 말이 못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저희는 그 음악 굉장히 쪽인 정체돼 있고 약간 밖에서 보기엔 그런가 봐. 우리가 앨범마다 굉장히 좀 그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음악적인 변신을 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변명같이 들리니까 더 얘기하지 말자. 밖에서 보기엔 비슷한가요? 진짜 근데 괜찮아. 잘 포장됐어 지금. 그게 대단한 근데 것 같아요. 어쨌든 도파민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것만 나오면 됐어. 참 저도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곡 해석을 한번 살짝 하고 그다음 좀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해석을 준비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이번에 또 20주년 앨범이 나왔는데 행운을 빌어요. 네. 네네. 행운을 빌어요라는 또 곡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의 대표곡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20주년 앨범에 행운을 빌어요에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요 내용 요 가사가 있습니다. 요 가사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느낌으로 넣으셨는지.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축이라고 하면은 2차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데카르트. 한 점에서 만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직선 두 개, 직선 두 개가 뭐 이렇게 축이기 생각해 때문에. 보면 이제 그걸 축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행운을 비로연한 노래가 이별의 순간, 헤어지는 순간을 그린 곡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미래와 어떤 일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곡인데 만남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벌어져서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분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진짜 과학적인 가사예요. 진짜. 저는 야 역시 대단하다. 너무 놀란 게 가사를 한번 볼게요. 가사가 좀 불러주셔도 되나?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그 부분 한번 혹시.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맞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왜 이렇게 키를 높이 잡았니? 이게 보시면은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그죠? 네네. 이 그대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요? 네. 과학적으로? 너의 말투 너의 웃음이 그대로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오,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그대로 있다. 너의 말투, 너의 웃음, 말투와 웃음이 그대로라는 건 노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간 차원을 고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 차원을 고정했다. 요 문장. 네네.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이거는 지금 시간 차원을 고정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분명히 아까 전에 시간 차원을 이거 고정했죠. 이런 라이브 처음 해봐. 예. 일단은 그 아까 전에 시간 차원을 고정했습니다. 그죠? 네네. 너의 말투, 너의 웃음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똑같은 네. 풍경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공간 차원을 고정했다는 뜻입니다.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공간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거죠. 이 곡에다가.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게 좀 억지 같지만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걸 넣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도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가설의 종지부를 찍는 부분이 엇갈린 축의 바람이 분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썼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장인은 명장은 내가 뭘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완성되는 거야 마스터피스가. 무슨 소리라는 거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곡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숨가쁜 시간의 여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숨가쁜 시간의 강을 건너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숨가쁜 시간의 강을 건너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엇갈린 축에 바람이 분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의 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엇갈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표현이 검은 우주라는 곡에도 등장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죠? 엇갈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닿을 수 있을까? 네 맞아요. 단 한 번 너에게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면 가장 차가운 끝없이 광활한 우주의 저 너머로 상상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을 다시 또 나에게 주어진 끝까지 가겠지 검은 우주. 이 곡이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주의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주론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로 보고 있는 우주 종말, 빅 프리즈에 대한 걸 담은 곡이에요. 들켰네. 아이고. 그래서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나갔고 자세히 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꼭 곡을 들어보세요. 검은 우주를 들어보시면은 팽창하는 우주에서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이 멀어지고 모든 입자가 붕괴해서 아원자 입자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 자체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갇혀가요. 이게 우주의 종말에 대한 우주론에서 빅 프리즈라는 하나의 종말에 대한 가설인데 그거를 검은 우주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만들어낸 거죠. 전 이거 뭐 이 가사 쓴 건 사실 더 옛날인데 네네. 그 이후에 요 얘기를 듣고 우주의 종말론을 듣고 너무 우울해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력한 지금은 그렇죠. 가설인 거예요? 우주의 종말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끊어내서 우리가 영원한 생존하는 종이 되자. 요게 우리 과학자들 목표고 다행인 거는 우리 전에 있던 어떤 최상위 포식자도 과학자를 가져본 적이 없다. 티라노사우루스. 티아는 공룡 과학자 없잖아요. 네. 네. 우리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빛의 속도를 따라잡은 다음에 존재하는 평행 우주로 갈아타는 거는? 평행 우주라는 건 이제 또 다른 우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다른 우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걔는 다른 우주가 아니에요. 다른 우주는 정의 자체가 우리가 상호작용 자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가 막 다른 우주로 가서 막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고 막 여기서는 궤도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저기 가서는 궤도가 또 박사야. 좋네요. 그런 우주 평행 우주. 인정받는 궤도. 그래서 이제 저는 검은 우주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이제 또 우주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 페퍼톤스의 곡 중에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이거는 뭐 제목부터가 제목이 아주 군침 흐르게. 이거는 끝난 네네.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 곡을 분석하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이거는 빛의 속도랑 소리의 속도를 지금 비교하는 콘텐츠거든요. 네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소리라는 에너지와 실제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전자기파 형태의 빛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을 하는 곡인 거죠. 네. 꼭 들어보세요.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그리고 또 계절의 끝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군침이 나세요? 이거는 또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어점에 대한 얘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네네. 이 매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 그러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매질이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에너지를 입자들이 전달해 주는구나. 네.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거의 제목 자체가 설명이에요.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매질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뒷부분 문장을 생략한 곡이죠. 그 매질이 사랑이겠네요. 사랑은 매질은 그리움. 아니죠. 근데. 그래요? 네. 정말 뼛속까지 과학맨이네. 과학맨. 이거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 거고 실제로 페퍼톤스의 곡들에 너무 많은 과학적 곡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20주년 앨범은 꼭 한번 들어보셔라. 네,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상식이 많이 들어있는 정말 그런 숨은 의미들이 많은 네. 앨범이니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숨겨진 과학적 내용들, 이스터에그를 찾아보시는 것도 이 곡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한번 과학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시작이군요. 눈 뜨고 재채기하면 진짜 눈이 빠지나요? 무서워서 못 해보겠어요. 요거 장원님 질문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네. 이렇게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포자가 많이 날아다니고 미세먼지, 황사가 많이 있는 네. 이런 시즌에는 네. 운전하다가 재채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럼 그때마다 저 방어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눈을 감기가 싫은 거예요. 운전에 집중하고 싶은데 재채기를 할 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해 오셨는데 노력해봤는데 예. 진지하게 노력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눈 뜨고 재채기하면 눈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야. 혹시 정말 빠지면 장난으로라도 실험했다가 빠지면 내 손해니까. 내 손해가 아니라 그 순간에 방어 운전이 안 되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일단 재채기 할 때 눈을 감는지 자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뜨고 하지는 않나? 다 감나요 반사적으로? 저는 무조건 감아요. 네. 그렇구나. 뜨기가 쉽지 않은 걸로. 근데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눈을 이렇게 밤에 공부 억지로 할 때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뭘 잡고. 그래서 재채기를 해봐야지라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눈이 빠진대라는 얘기 들어서 할 수 있어요? 못해. 근데 만약에 그럼 안 빠지는 게 확실하면 앞으로는 좀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실 건가요? 운전할 그럼 때. 운전할 때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방어 운전해야 되니까. 네, 그럼요.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전방 주시.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눈을 뜬 채로 눈의 힘을 완전히 빼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눈 크게 떠보세요. 힘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뜬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눈을 크게 뜨면서 눈에 힘을 주지 않는 상태. 일단 요 상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그러면은 눈을 잡아 이렇게 해도 눈알이 튀어나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눈이 안 튀어나와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도 이렇게 고정을 너무 징그럽다 근데. 난 좀 재평님 일부러 조금 약하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미지 때문에. 제가 손해 본 기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나만 괜히 올리.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는 지금 점막을 다 공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걸 고정을 시켜도 힘을 빼도 보이지 않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안구를 완전히 놓는 상태가 되기는 어렵다.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수익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도 모르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네네. 힘을 아무리 빼도. 근데 요거를 제일 정확하게 실험하려면은 네. 일단 요 눈 주위에 이 덮고 있는 요 살을 전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아, 네네네. 다 잘라내. 그런 다음에 재채기를 한번 해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요 주위를 다 절개해가지고 없앤 다음에 재채기를 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쵸.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재채기하면 눈알이 튀어나온다라는 속설이 나왔냐? 네. 왜냐면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굉장히 어렵고. 네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게요. 그렇죠. 네네. 네. 그거를 보면은 과거에 그 안구 돌출증에 걸린 사람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요거는 그 갑상선 기능항진 네네. 중에서 눈의 염증, 그러니까 눈 조직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 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병을 보이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브스병. 네네네. 네, 그래서 요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사가 그 제가 알기로 어떤 그 어르신, 네네네. 네, 할머니신데 그레이브스 병을 앓고 계신 할머니입니다. 네네. 진찰하려고 약간 안구를 딱 잡았는데 재채기를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재채기를 하시면서 안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 막. 아, 놀래죠. 그럼. 놀래죠. 근데 그 순간 선생님이 바로 집어넣어서 해결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굉장하다. 재채기하다가 눈알 튀어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냐. 그럼 실제로 튀어나온 거네. 근데 그럴 이거는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그 병- 특수한 사례입니다. 아, 어떤 네네. 질환이 있는 분이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은 요것 때문에 이제 튀어나오는 거 쉽지 않다. 근데 어. 빨리 넣으면 된다. 예, 혹시 튀어나오면 빨리 넣으면 된다. 튀어나오면 팍 하고 이렇게 그쵸, 넣어라. 바로 넣어라. 어.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한번 네.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례는 아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듯 도움이 안 되는 듯하는 그런 결론이긴 하네요. 아니 안심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 괜찮은 거니까 눈 뜨려고 노력하면서 재채기도 괜찮다. 안 튀어나온다. 네, 근데 만에 하나 튀어나온다면 바로 넣어라. 당황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바로 바로 넣어라. 네. 네네. 왜냐면 사례가 있다. 사례가 있다. 중요한 건 사례가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니까. 네네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바로 넣어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이제 대표님 질문이죠. 아마 질문 수준을 봤을 때 아마 대표님 질문일 것이다. 안 될까 저 애청자. 네, 애청자의 질문이다. 지구에서 긴 막대기로 태양을 밀면 밀리는데 8분이 걸리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한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빛의 속도가 야, 이거 모든 지금 좋은 질문이에요. 항성님 옆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서운한데? 방금 저는 이제 눈알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집어넣는가? 실제로 저희- 내게 더 네. 도움 될 걸요. 그건 맞아. 정보의 전달의 최대 속도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무슨 원자의 얽힘, 아니 그 양자의 얽힘을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모든 SF 소설을 봐도 멀리 떨어지면은 그 소통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몇 광년이 떨어지면 몇 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근데 그냥 막대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대기 아주 긴 막대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이렇게 모르스 부호를 톡톡톡톡톡 치면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고 실제로 이러한 가정이 굉장히 많이 질문에 나와요. 뭐 실제로 그 아르키메데스가 썼었죠. 지뢰 때 네. 얘기할 때. 나에게 굉장히 긴 장대와 설곳을 준다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지구와 태양까지가 빛의 속도로 한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꽤 먼 길이에요. 네네. 근데 그 거리만큼 길이를 갖고 있는 막대기로 태양을 밀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은 태양빛은 빛의 속도로 오는데 8분이 걸리지만 막대기는 밀자마자 움직일 것 같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막대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막대기가 이게 실제로는 태양이 사실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됩니다. 그것도 견딜 수 있다. 그렇죠. 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네. 막대기 타는데 이러면은 좀 그거 안 돼요. 서운하죠. 맞아. 그것도 그 말씀 가정을 해. 하실까봐 너무 겁났었는데. 맞아. 그거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주 긴 막대기를 탁 밀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때리면은 바로 때리잖아요.
네. 걸립니까 시간이? 안 걸려요. 네. 즉각 반응입니다. 즉각 반응. 엄청 느리신데요? 근데 과연 이게 즉각인가? 네. 예를 들어 내가 미는 게 과연 즉각 반응인가? 보시면은 나는 얘를 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입자를 민 겁니다. 네. 이 입자들이 다음 입자를 밀고 하면서 입자 간에 어떤 에너지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요, 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요? 네, 실제로는 이 입자들 하나하나가 서로를 반발력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쭉 전달이 돼서 끝에 있는 막대기가 태양을 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이유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밀었을 때 이 막대기는 그냥 한 번에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 막대기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의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거다. 아니 저는 용납 못 하겠는데요. 왜요? 납득이 안 돼요. 왜요? 아니 막대기 있다고 해봐요. 막대기를 밀면 내가 이 막대기를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통제하고 있죠. 통제하고 있고 이거를 밀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약간 지렁이처럼 그쵸.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하나하나 밀면서 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상을 못 하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이 막대기라 쓸게요. 이 막대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세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플라스틱이요. 얘네도 결국은 하나 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촘촘하게 입자들이 모여 있어요. 네.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는데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즉각 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입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돼서 밀고 있는 건 거죠. 그럼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미는 속도가 지금처럼 즉각적이지 아니라 입자들이 하나하나가 힘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거칠 거고 이것도 역시 정말 효율적으로 입자 간 힘의 전달이 너무너무 최상의 상태야. 그래도 최고 속도는 결국 빛의 속도다. 어떤 상황이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도 무조건 8분 이상이 걸립니다. 막대기가 끝이 움직일 때까지. 그러면 지구에서 막대기 들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막대기 그럼 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돌고 있을 때도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인 만큼 이 막대기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달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회초리처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네. 우주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우주까지 나가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네. 요거에 이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가장 가볍고 단단한 일종의 어떤 섬유를 이용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지 궤도가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때 추락하거나 쌍곡선 궤도를 타고 날아가지 않는 위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놓는. 네, 위성 놓는 네네. 위치들. 근데 이 위성 놓는 위치에 따라서 위성의 속도가 바뀌어요. 근데 정지궤도 한 25,000km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구의 자전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 위치예요. 거기다가 위성을 두면 그 놓여진 위성이 마치 하늘에 박힌 것처럼 그대로 움직여요. 왜냐? 자전 속도랑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놔야지 우주 엘리베이터는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부러진다. 안 그러면 부러진다. 왜냐면 얘가 나보다 빠르거나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느리거나. 네. 재밌네요. 중요한 거는 최상의 상태일 때도 내가 막대로 밀면 결국 빛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는 없고 입자 간의 어떤 힘의 전달을 통해 태양이 밀리는 건 정말 최상일 때 8분이고 무조건 그 이상.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구의 공전 속도를 계산했잖아요. 네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돌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태양을 찌르는데 그 찌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1초에 30km를 움직여요. 네네. 그래서 예측샷을 날려야 된다는 거군요. 예측샷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태양을 민다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을 긁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칙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굉장히 빠르게. 그럼 반으로 싹 갈라지나요? 싹. 어. 그냥 긁히겠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 아이디어인데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뜯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요런 가설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알아보는 과정이 우리한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다. 재밌었어요.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었네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20주년 기념 앨범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에 걸맞게 20 플랜티라는 20 플랜티. 네, 앨범을 가지고 나왔고요. 20, 20, 플랜티 많다. 네, 그래서 20곡으로 20곡이나 네, 20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0곡은 리메이크고 10곡은 저희 신곡입니다. 와, 리메이크 곡에도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알려주셨던 저희들의 이제 명곡들이죠. 이스터 에그들이 담긴. 네. 저희들이 이제 지구의 자전을 다룬 계절의 끝에서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원과 상대성 이론을 다룬 행운을 빌어요도 이제 예. 다 들어있고요. 네.
거의 모든 노래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도 즐거운 음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제가 이제 얼핏 봐도 리메이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 20주년 앨범 아마 놓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앨범일 것이다. 소장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네. 놓치지 마세요. 네, 20곡 진짜 알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궤도의 과학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엔딩을 해주시면 돼요. 엔딩. 방어운전 때문에 눈 크게 뜨고 재채기 못하는 우리 장원님. 들어다 볼수록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 궤도의 과학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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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